50만 원이 됐고, 지금 급여라고 해서 이 지출이 여기 나와요. 이렇게 급여를 250만 원 줬다고 이렇게 나와요. 예. 근데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분한테 뭐 4대 보험을 들어줘야 된다. 아니면 뭐 따로 개인적으로 무슨 뭐가 나가야 된다. 그럴 경우에 예치를 하는 거예요. 예치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홍길동이라고 이렇게 쓰시고, 네. 그리고 예수금이라고 이렇게 적어요. 네. 이거는 부채입니다. 부채. 그래서 50만 원. 그러니까 지금 요 위에 잘 보십시오. 지금 제가 적는 거 200만 원은,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한테 급여가 발생하는 거는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그게 이 회사에서는 250만 원을 줬지만 이 사람의 저 통장에는 기업 통장에 이 사람의 개인의 통장에는 200만 원만 수령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 여기다가 4대 보험, 4대 보험이라고 적을게요. 4대 보험 이렇게. 그래서 50만 원을 회사에서 예치를 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거 이해 잘 하세요. 이거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 이 사람이 급여가 250만 원이야. 근데 4대 보험으로 50만 원을 예치를 한 다음에 나중에 그러면은 회사에서 이 예수금을 처리를 분괴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기업 통장에서 이 사람한테 실 수령액은 200만 원을 준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자, 여기 지금 보면 계정 내역을 볼게요. 계정 내역을 보면은 예수금을 써야겠죠. 예수금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잡힙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누적이 되겠죠. 부채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제 뭐 좀 시간이 흘러서 5일이나 이제 뭐 이체를 한다든지 뭐 표제를 이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 기업은행 통장에서 50만 원이 잘못 적었네요. 네, 여기가 예수금이 돼야죠. 예수금. 4대 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변 거래처에다가 4대 보험 쓰시고 이렇게. 그래서 50만 원을 적고 이렇게. 그다음에 기업 통장에서 50만 원이 예치가 된다.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러면 5일 날을 이렇게 보면은 분괴 처리가 이렇게 되죠. 그죠? 네. 이렇게 분괴 처리를 해 놔야 나중에 4대 보험으로 조회를 했을 때 이제 이게 가감 처리가 나오죠. 그죠? 여기다가 4대 보험 하면 지금 예를 들려고 한 군데만 쓴 거지, 여러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적는 겁니다. 요거 개념을 잘 이해를 하세요. 분괴 처리를 한 번 더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날에 바로 뭐 4대 보험이 나간다. 그러면 그냥 그 밑에다가 또 그냥 적으면 되겠죠. 이 이체라고 하는 요거를 분괴 처리를 한 번 더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수금 설명드릴게요. 가수금은 뭐냐면 아까 설명 잠깐 드렸는데 매출을 해서 내가 돈을 받았어요. 수금을 받았어. 근데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야. 일단 나한테 내가 돈을 받았는데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야. 네,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돈을 받은 걸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3일 날에 입금이 됐어. 수금이 됐거나 입금이라고 적거나 뭐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뭐 이렇게. 그런데 여기다가 뭘 적을까요? 통장을 적겠죠. 돈이 들어왔으니까. 농협 통장에 50만 원이 들어왔어. 네. 근데 몰라. 어디서 가져왔는지를 몰라. 그러면은 여기다가 가수금을 적어요. 이렇게. 가수금. 왜 가수금이 부채가 되냐면 이게 내 돈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내 돈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부채로 빼놓는 거예요. 부채로.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3일 날짜로 이렇게 보면은 가수금이 이렇게 잡혀 있죠.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예. 그래서 그러면 이것도 이제 분기 처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게 누구 건지 알게 되면은 이제 가수금 처리를 해야죠. 그래서 이 분기 처리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 매출이 있는데 이 뭐 아까 뭘로 적을까요? 남영수산이 있는데 예. 뭐 50만 원을 다 맞춰 드릴게요. 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50만 원이었으니까 자, 여기 지금 보면 남영수산이라는 데가 이제 물론 이제 다른 업체가 또 많겠죠. 많은데 50만 원이라고 이렇게 미리 좀 적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업체를 알았어.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를 알았어. 그래서 5일 날에 그러면은 수금을 받았다고 이렇게 쓴 다음에 통장 이름을 통장이 아니죠. 그 저기 가수금을 처리해야 되니까 가수금을 여기다가 가수금 이렇게 적고 이거는 어떤 업체인지를 모르니까 차변거래처를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고 둥글로 남영수산이라는 걸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남영수산에 아까 50만 원이 외상 매출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3번 쓰고 이렇게 쓰면은 분계 처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선수금 이렇게 적으면은 왜 안 나올까요? 5일 날인데 가수금이죠. 선수금이 아니라 가수금.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잔액을 영처리 만들어 줘야죠. 그러니까 자산이나 부채 같은 계열은 쌓이기 때문에 쌓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나중에 분계 처리를 한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잔액을 0을 만들어 줘야겠죠. 그 다음에 아까 선수금도 아까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미지급금 설명드릴게요. 미지급금. 선수금은 선수금은 설명을 안 드렸던가요? 선수금은 그러면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미지급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지급금은 말 그대로 만약에 그 직원이 어떤 물품을 원래 회사에서 지불을 해줘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물품을 구입을 먼저 했을 경우에 자기 자비를 들여가지고 했을 경우에 이제 그걸 표시를 해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3일 날에 지출이 있는데 간단한 예로 뭐 식비가 있는데 식비가 10,000원이 있는데 뭐 홍길동이라는 직원이 미지급금 이게 부채입니다. 미지급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회사에서 이제 분계 처리를 다시 해주겠죠. 돈을 지급을 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도 적고 뭐 유류비가 있다. 유류비도 마찬가지로 뭐 10만 원이 있다. 네, 이렇게 뭐 이순신이라는 사람에게 미지급금 이렇게 이거 많이 씁니다.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러면 지출이 계속 이제 쌓이겠죠. 나중에 이제 대차대조표나 이런 걸 봤을 때 이렇게 요 밑에 지출 계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미지급금이 이렇게 나오죠. 미지급금이 이게 그래서 이 미지급금을 그러면 이렇게 쌓이면은 나중에 이제 급여를 뭐 조정하거나 아니면 하여튼 그 분계 처리를 할 경우가 있을 때 그때 이제 만약에 한 뭐 10일 날에 한다. 그러면 지급이라고 이렇게 적든지 원하시는 대로 적고 그 다음에 미지급금을 분계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홍길동은 아까 식비였잖아요, 그죠? 10,000원을 여기 저기 미지급금 적으시고, 네, 미지급금 적으시고 10,000원을 이렇게 적고, 그다음에 그러면 어디서 나갈 거 아니에요, 돈이? 내 돈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농협통장 이렇게 나가고, 그다음에 이순신이 있었던가요? 이렇게 이분도 마찬가지로 미지급금 이렇게 적어가지고, 네, 이분은 10만 원이었던가요? 네, 그래서 이분은 농협통장, 뭐 기업통장도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지불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론 여기서는 뭐 분계 처리가 됐을 거고, 네, 여기에 뭐 그쵸, 미지급금이 0이 됐고, 이제 요거 계정 내역에 가보면은, 네, 미지급금 이렇게, 네, 그럼 이렇게 분계 처리가 이렇게 됐다고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미지급금이 있는데, 그 신용카드 미지급금은 뭐냐면 시장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식자재 같은 경우는, 중매인 같은 경우는 뭐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식자재 납품하는 분들은 이제 이런 일이 많죠. 그래서 신용카드 미지급금은 뭐냐면 매입을 카드로 했을 경우에 적는 겁니다. 카드로 했을 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저거 매출하는 거랑 비슷한데, 자, 매입을 여기서 3일날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분기 처리를 하는데, 3일날에 카드 매입 이렇게 적을까요? 이렇게 해서 카드, 네, 신용카드 미지급금이라고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10만 원이었던 것 같거든요. 예,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둥글농산 이렇게 적고, 어디서 가져왔는지 이렇게 적어야 하잖아요. 예. 지금 좀 잘못 적었는데 요게 앞에가 되겠죠. 그렇죠? 둥글농산이 이렇게 되고, 외상 매입금이 이렇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미지급금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분계 처리가 됐겠죠. 이렇게 지금 보면 신용카드가 10만 원이 적혔어요. 이렇게 적혔어요. 그리고 외상 매입금이 이제 없어졌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신용카드로 지금 지불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매출 카드 매출 설명드렸듯이 이것도 계속 쌓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뭐 한 달이든 뭐 일주일이든 지불이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갈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거를 한번 분기 처리를 해주는데, 뭐 10일 날에 카드 지급, 카드 지급, 카드 수불,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카드 이제 빼줘야 되니까 여기 차변에다 적는 거예요. 차변에다 여기다가 10만 원을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농협 통장에서 나간다. 그럼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적으면 이제 여기에 계정 내역에 10일에 신용카드 미지급금이 이렇게 해서 분기가 됐겠죠. 이렇게. 근데 요 경우도 이제 지불 할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카드 지불 할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요거는 10만 원은 그대로 잘 처리하고, 그러면 나한테 내가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계정이 수익이에요. 수익이고 나한테서 돈이 뭐 예를 들어 10,000원 정도 뭐 DC를 해준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적고, 그쵸? 그 다음에 카드 매입 할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아이고, 너무 많이 적었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일대다 분계를 하는 겁니다. 일대다 분계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그럼 요거까지 다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장려금이 있는데, 이거는 장려금 지금 장려금부터는 이제 이게 수익이구나. 수익. 이거는 뭐냐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뭐
보너스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보너스. 어디에서 뭐 예기치 않게 돈이 좀 입금이 됐을 때 이제 수익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건데, 이 일 날에 뭐 입금이 됐다. 이렇게. 그래서 농협 간단합니다. 그냥 농협 통장에 뭐 만약에 100만 원이 들어왔어. 근데 이게 장려금이야.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되고, 장려금은 수익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수익. 그러면 잡수익도 있겠죠. 잡수익. 아까 그 밑에 그 다음에 있는데 뭐 기업 통장으로 요 동안 100만 원 들어왔다. 잡수익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예. 그러면은 입금이 처리가 되죠. 요거는 수익 개념이기 때문에 수익이나 비용은 이제 쌓이지 않기 때문에 뭐 따로 처리가 안 분기 처리를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이렇게 들어왔죠. 증가액이라는 게 있죠. 증가액. 그래서 300만 원, 4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영업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익을 봤다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경상이익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장려금하고 잡수익은 그렇게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식비, 유료비 뭐 이런 거는 다 비용 처리예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설명할 때 급여라는 걸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계정 코드에 없는 이름을 적으면 자동으로 비용이 처리가 돼요. 급여도 비용이에요. 그래서 식비도 마찬가지로 이 적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지출 이렇게 쓰고 뭐 식비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뭐 10,000원이면 이렇게 적고, 내 돈에서 나갔으면 아까 미지급금이라고 적었잖아요. 그죠? 미지불금이라고 적고, 미지급금. 예. 용어가 좀 잘못됐네. 미지급금이라고 적고, 아니면 내가 내 돈을 현금으로 지불을 했어. 그럼 이렇게 쓰시면 되고, 아니면 유류비 같은 게 있는데 뭐 10만 원이 있는데 농협 통장에서 나가. 그러면 이렇게 바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한 달 가량 쌓이겠죠. 뭐 그러니까 쌓인다는 게 의미가 좀 이상한데, 한 달 동안 이게 그 저기 막 조회를 해보면 그 기간 동안에 쓰신 판매 비용과 관리비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면은 다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뭐를 설명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예, 설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만.